지구인이 레벨업 되는 시간, 지구 인더 하우스. 생각 환경, 생활 환경. 신체 환경. 3 환경잡이에 나선 지구인더 하우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니, 저 오늘 들어오자마자 네,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아니, 스튜디오가 왜 이렇게 밝은가 했더니 네, 제 옆에 엄청난 미모를 뽐내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생각 환경을 맡은 윤프로 윤보영 변호사입니다. 제가 변호사라서 딱딱한 법률적인 얘기할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흥미롭고 우아하면서도 돈이 되는 이야기를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연예인 분인 줄 아셨어요. 아니, 놀리지 마시고. 왜 오늘은 저기 앉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아하신 분이 나오셔서 우아하면서도 돈이 되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눈이 동그래지는데 네, 오늘 꼭 채널 고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준비한 생각 환경의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요즘 투자나 재테크에 관심 많으시죠? 아트테크에 대해서 아시나요?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를 느끼는 동시에 투자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아트테크에 대해서 지구인더 하우스에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만나보신 오늘의 지구인 스타는 배우이자 또 방송인이자 그리고 미술 작가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계신 분입니다. 아트테이너 김리원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와. 아니, 저는 오늘 뵙고 어디선가 많이 뵀었는데 그쵸. 드라마에서 네. 뵀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김혜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지 않으셨나요? 네, 제가 한 20년 정도 네. 김혜진이라는 이름으로 배우로 활동을 했다가요. 네네. 지금은 또 제가 둥지에서 벗어나서 혼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으니까 많이 불러주세요. 네. 김리원 씨. 맞아요.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저는 그런데 리원 씨가 이렇게 20년간 또 배우 활동을 네. 하셨지만 미술 작가로도 이력이 대단하시대요. 진짜요? 네, 개인전 많이 오셨잖아요. 원래 했던 전공이 미술 쪽이었어서 개인전은 한 23회 정도 그리고 아트페어나 대형 아트페어나 그룹전은 한 150회 이상을 찍었고 150회. 그 정도면 반백년이 되면 한 200회가 되지 않을까. 경력이 어마어마하신 진짜 작가님이시네요. 진짜 그쪽이 더 가까운. 네. 우리 윤프로님도 뭔가 이제 미술하고 또 관련이 있으시다면서요. 오늘 의상도 약간 클린트 같이 그러네요. 초아 씨 너무 감사합니다. 클린트 같이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입고 오셨는데 오늘 미술 얘기를 아마 할 건가 봐요. 네, 그렇죠. 네. 최근에 사실 작품을 소장을 하면서 좀 작품을 즐기다가 다시 그 작품을 되파는 그 아트 컬렉팅과 재테크의 합성어인 아트테크가 대세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생각 환경의 주제, 주식보다 안전하고 부동산보다 쉬운 이 아트테크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트테크가 요즘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그 인기를 실감을 못 하겠더라고요. 요즘에 인기가 많나요? 어떤가요? 제가 한 2가지 정도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주요 아트페어 관람 인원입니다. 네. 한국에서 제일 큰
아트페어는 바로 한국국제 아트페어인데요. 네. 작년 10월에 열렸는데 3일간 다녀간 인원이 무려 88,000여 명으로 역대급으로 이제 많았고요. 3일 동안 네, 3일 동안 너무 많이 엄청나네요. 몰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경매 회사의 판매액으로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국내 한 경매 회사의 낙찰 총액이 2019년에는 약 한 1,300억 원이었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도 많지만 2021년 기준으로 한 2,200억 원으로 이제 급등을 하게 됐고요. 너무 많다.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한국 미술 시장을 보통 한 4천에서 5천억이라고 추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어요. 대박이구나. 규모가 어마어마하네. 네, 규모가 정말 급증을 하고 있고 이제 한국 미술 작가님과 한국 미술 시장도 이제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트 페어의 네네.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던 게 우리 보통 명품 매장 가면은 네. 딱 줄 서 있다가 문 열리자마자 막 달려가는 오픈런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아트 페어에서도 오픈런이 있었대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그 개막 전에 막 줄을 서 있는데 한 70m 가량 굉장히 긴 행렬로 이렇게 줄을 서 있다가 문을 열자마자 그 좋은 작품 선정한다고 막 뛰어가는 오픈런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제는 이제 아트페어가 그냥 대중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빨리 달려가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작품 이거 살래요 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케바케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갤러리가 자기 VIP 고객들한테 네. 리스트를 먼저 돌리고 이제 선구매를 좀 유도를 했다면 네. 아무리 오픈런을 해도 그쵸. 그 작품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네. 있고 또 만약에 그런 갤러리가 아니라면 정말 오픈런을 해서도 이제 작품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김리원 씨도 작가님으로 활동하시면서 아트테크에 대해서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평생 어릴 때부터 미술학도로도 있었기 때문에 미술의 길을 쭉 걷긴 걸었는데 다시 작가로서의 활동으로 돌아설 때 중간 과정에서 아트테크, 아트마켓에 관한 그 과정에 그 수료를 한 4, 5년 정도 공부를 하셨어요. 평생교육원의 그 과정도 다 좀 수료를 하고 제가 또 투자 가치 있는 작품들은 또 제가 구매도 하고 본인 작품 활동도 하시면서 이 아트테크로 또 나름 또 재테크까지. 아무래도 이제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러시죠. 멈출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눈에 보이니까. 네. 사실 근데 이게 재테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이 아트테크가 재테크가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해요. 네, 가장 쉽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재테크가 됩니다. 네, 제가 2010년도에 해외 아티스트의 그 파나 작품을 샀었어요. 그 파나 작품을 산 이유는 그 아티스트가 원화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접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80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한 3천에서 한 4천만 원 정도, 한 3천에서 한 4천만 원 네, 거래가 되고 있어요. 내가 시작하기에 부담 없는 가격으로 또 그 그림을 내가 좋아해야 될 것 같아. 맞아요. 또 가격이 굳이 안 올라도 걸려 있는 것만 만으로도? 바라봐도 내가 기분이 마음 아프면 좋은 안 되니까. 만큼. 네, 네. 근데 혹시 그게 아픔이 되면 안 돼.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막 100만 원짜리도 있고 막 1000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예 그게 영원이 될 수 있나요?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영원이 되는 건가요? 사실은 그 영원이 되는 치트키가 하나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위작일 경우에 위작일 경우에죠. 고액의 돈을 쓰실 때는 그 위작이라는 게 항상 존재한다는 걸 염두하시고 네. 꼭 믿을 만한 갤러리와 거래를 하시고 네. 보증서가 있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리원 씨도 그림을 직접 그리시고 네. 그리고 공부해서 이제 갤러리 사업자까지 갖고 맞아요. 계시는데 분명히 소정하시는 건 있을 텐데 아닐 것 그러면 같은데. 소장하신 것 중에 막 가격이 갑자기 오르거나 막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일단 제 그림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이신 김한기 작가님 작품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유족분들의 허락을 받고
가장 귀한 작품들 몇 점을 미술관에서 판화 작업을 200점씩 이렇게 뽑는 작업에 제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작품 중에 한 2점을 제가 취득을 해서 잘 가지고 간직하고 있었는데 네. 판화인데도조차도 네. 지금 2배로 가격이 아트페어에서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얼마일까요? 아, 나도 궁금했는데. 판화라고 하면은 그거 이렇게 일반인들이 바라보기엔 원작이 아니니까라고 가볍게 생각하실 수는 네. 있는데 그런 것들은 수백만 원이에요 한 장에. 그래서 그게 또 2배, 3배 되면 원작 못지않은 재테크가 되죠. 그리고 하물며 그 김학의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전면 점화 작품이 약 64억 원에 낙찰이 된 데다가 2019년에는 또 그 다른 작품이 136억에 낙찰이 됐으니까 원작도 그 정도고 뭐 우와. 저는 그나마 판화로라도 갖고 있어서 하나의 가치도 진짜 엄청 네, 매우 흡족하게 감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잘 고른 미술품 하나면 로또 1등도 부럽지 않을 것 같아요. 로또보다 더한 대박을 맞은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1958년에 한 외국의 경매에서 작가 미상의 그림이 한 $60에 팔렸었거든요. 한 7만 원? 7만 원. 네, 7만 원에 네, 팔렸었는데 이 그림이 2014년도에 다시 경매에 나와서 이 그림이 2014년도에 다시 경매에 나와서 1억 2,700만 달러. 달러. 네, 그럼 1,000억이 넘네요. 네. 어, 하나로, 네, 하나로 이제 1,500억 원에 다시 낙찰이 됐어요. 어머. 대체 왜 이렇게 높게 다시 경매가 됐을까요? 소아 씨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유명한 사람의 원래 그거였는데 모르고 잃어버린 작품. 아 진짜? 맞았다고, 네, 정답이라고 하고 싶어요. 아니었구나. 조금 다른데, 약간 조금 다른데, 이 작품이 사실 알고 봤더니 모나리자를 그린 그 다빈치의 몇 개 안 되는 인물화 중에 하나로 강하게 추정이 됐던 거예요. 와 그걸 손에 넣게 된 거예요? 7만 원에? 네. 이야. 그렇죠. 엄청난 운이야.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제 문디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또 2017년 채 3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경매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무려 4억 5천만 달러에 낙찰이 됩니다. 4억 5천만 달러면은 얼마예요? 와. 한 5천억이 넘죠. 네, 5,500억 정도에 이제 낙찰이 되는데요. 그때 막 우리나라에서도 뉴스에 대서특필이 됐었어요. 인류 최고가다. 네, 최고가로 이제 낙찰이 됐다라고 했는데요. 지구 역사상 유일무이한 그런 스토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근데 합니다. 그렇게 거래가 되고 낙찰이 됐다는 건 누군가 그 금액을 주고 그거를 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것도 대단한데. 네. 처음에는 누가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샀느냐가 굉장히 이슈였어요. 그러니까요. 대체 누가 샀을까? 네네. 많은 분들은 그냥 오일머니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는데 역시나 오일머니가 맞았습니다. 아. 저도 네. 비슷한 얘기 알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앤디 워홀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앤디 워홀의 샷세이지 블루 메릴린이라는 작품 본것 같아요. 아시죠? 네네. 마릴린 먼로가 네네. 모티브인 이 작품이 이제 현존하는 가장 희귀하고 초월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다라고 평가를 받았대요. 그래서 5월에 열린 이 경매 시작가가
시작가인데요. 시작가가 무려 2억 달러. 2억 달러면 그러니까 한 2,400억 그 정도잖아요. 다 뭐 웬만하면은 1,000억 되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미술 시장의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이제 아트테크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이제 약간 블루칩 이렇게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워낙 요즘에 이제 또 미술도 다양해지고 있다 보니까 뭐 이슈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요즘에 환경이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또 다루는 작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네. 실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또 가격적인 네. 그런 면에서는 뭐 좋은 걸까요? 네. 좋은 걸까요? 네. 사회적으로 이제 ESG가 핫한 만큼 미술계에서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개념 있고 생각 있으시는 네. 작가님들이 그런 작품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이웨이웨이라는 중국 작가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은 굉장한 이제 활동가세요. 그래서 뭐 난민의 문제가 있거나 환경 파괴가 있거나 하는 곳에 가서 자기의 정말 시그니처인 퍼포먼스를 하면서 사진을 찍고 전시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작가의 설치 작품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름은 구명조끼 뱀이라는 작품입니다. 진짜 뱀은 뱀인데 네. 구명조끼. 네. 여기서 퀴즈. 이 구명조끼 뱀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구명조끼로 만들었어. 아, 네, 맞아요. 그게 그지입니까? 아예 그지. 네. 문제 답이 나와 있는 거를 가지고. 누구 구명조끼요? 네, 누구 맞아요. 구명조끼? 그래서 구명조끼는 정말 정답인데 어떤 구명조끼일까요? 어떤 사연 있는 구명조끼? 사연이 있는. 일까요? 환경 얘기에서 나왔으니까요. 네. 아, 나 이거 또 맞힐 것 같은데 어떡해요? 아, 맞춰보세요. 기회를 드릴게요. 초반장님의 날입니다. 버려진 구명조끼. 반점. 네, 반점. 저는 버려진 실제로 사람을 살린 구명조끼. 어떤 그럴 사건에서 것 같아요. 사람을 네, 사건에, 살렸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상품 없나요? 아무튼 이 구명조끼 뱀은 사연 있는 구명조끼 말씀하신 대로 난민들이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 배를 타고 이제 빨리 도망가야 됐던 상황에 입었던 구명조끼고 그때 난파됐던 배에서 수거한 구명조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구명조끼도 있고 이렇게 세탁을 해서 이제 하나의 정말 메시지로 이제 아이웨이웨이가 이렇게 전달을 한 작품입니다. 네네. 도대체 아트테크 이거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예전부터 해왔더니 결론은 이거더라 하는 결론 두 가지를 기대됩니다.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보시기 편하게 판넬을 준비했는데 한번 뜯어봐 주시겠어요? 네, 1차 시장 화랑을 공략하라. 화랑을 공략하라. 네. 화랑이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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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갤러리. 네, 갤러리를 공략하라인데요. 사실 갤러리가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특정 작가의 그런 판매처인 거죠.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그 작가의 첫 번째 내가 컬렉터가 된다는 말인 거예요. 어느 손도 거치지 않은 리세일 마켓에 나오지 않은 첫 번째 작품이다 보니까 시작가에서 제가 그거를 그쵸.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유명한 그 1차 시장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탑 갤러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갤러리들한테서 이제 그림을 받아오는 거는 정말 어떨 때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소속되어 있는 갤러리와 아주 긴밀하게 한 몇 년 동안 조금 발품도 팔고 좀 하면서 작품을 좀 받을 수 있을 때 좀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좋은 작품이어야 되니까 그 눈을 키우기 위해서는 맞아요. 그 안목이 맞아요. 처음부터 있는 거 저의 아니니까. 컬렉터들도 다 초년생 이렇게 처음 컬렉팅을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았었는데 5년, 10년 이렇게 계속 같이 관계를 하면서 봤을 때 네. 성숙한 컬렉터가 네. 되는 과정이 많이 보고 많이 감상하시면서 눈이 높아지면서 자기의 기호가 생기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생기시는 것 같았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아트테크 투자법 볼까요? 볼까요? 두 번째. 짜란. 네. 두 번째는 사실은 장비 소장이 기본이다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식은 사실은 우리는 눈 떠서 사고 팔고 하고 하루에도 몇 번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미술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술품은 다른 시장보다 거래 비용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제 나의 컬렉션과 함께 나도 같이 성장을 했고 그 과정에서 그 작가도 같이 성장을 하는 스토리가 제일 최고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엄청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방탄소년단의 그 네. RM 씨가 네네. 네, 작업실을 공개를 했는데 거기 안에 그 아트 토이가 엄청 많이 진열이 돼 있더라고요. 네네. 혹시 뭐 이런 아트 토이도 재테크 쪽으로 봤었을 때는 좀 저도 자꾸 이렇게 한번- 여쭤봐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 RMC가 미술 애호가로도 좀 유명한데 이게 21세기 앤디 워홀이라고 하는 이제 뭐 카오스 거기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NS 통해서 네네네. 보니까 이 카오스 작품을 이제 찍어가지고 막 올리고 이런 팬심을 보여줬는데 2018년도에 석촌호수에 띄워지면서 이게 굉장히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카오스의 홀리데이라고 하는 작품이래요. 네. 아트토이가 토이 아티스트의 그 그림을 입히거나 직접 디자인을 하거나 해서 제작을 하는데 아트토이에 대한 시장이 이렇구나라는 걸 아주 오래전에도 굉장히 좀 놀란 적이 있었는데 미술 시장 못지않게 원작처럼 가치나 그 투자 가치가 엄청났었어요. 지금 아마 카오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작품의 이렇게 변화, 시선의 변화처럼 아트토이도 그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런 브랜드 신발 같은 거 그런 거 리미트 에디션 이런 거랑 비슷한 거. 네네네. 희소성이 있다고 하면 왜 소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요. 저 주변이나 저 이제 또래 친구들 같은 경우에 목돈을 들여서 큰 작품을 사거나 하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니까 또 그런 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막 또 나누어서 약간 분할 맞아요. 투자 같은 거 맞아요, 그런 거 맞아요. 한다고 하는데 네. 그 분할 투자하는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플랫폼들은 사실은 좋죠. 왜냐하면은 미술 시장을 아주 최소 비용으로 경험해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결국 그게 시작하게 되는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나의 그 권리를 인정하느냐 이거는 플랫폼마다 약간 약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좀 경험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리번 씨도 혹시 분할 투자를 해보셨어요? 저는 NFT나 아니면 아, 여러 가지 네. 방식의 전시 형태가 있잖아요. 그거에 참여를 하고 있죠. 사실상 콜라보 작업들이나 지금 그런 전시 형태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근데 분할 투자를 하면 또 좋은 게 우리가 감히 가져보지 못하는 정말 유명한 피카소라던가 뭐 보테로라던가 이런 아주 유명한 작품을 분할 투자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실패할 확률이 좀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더 안정적인 것 네, 같아요. 안정적이죠. 네. 미술 얘기 되게 재밌게 나눠봤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지구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리원 씨 혹시 뭐 환경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되게 건강하게 정말 친환경적으로 제 몸을 좀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커서 한 2, 3년 전부터 좀 노력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지 지구인들 왔을 때 아주 딱 때마침 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굉장히 다재다능하신 분인데 얼마나 정도 이렇게 이제 지구와 동행하면서 살아나가고 계시는지 한번 같이 검열해 보시죠. 네. 역시나 그림을 그리시네요. 저의 작업하고 있는 아뜰리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너무 멋있어요. 어머. 와, 너무 예쁘다, 작업실. 와 저거 작업실이 너무 편해 보여. 저거 카페 같아요. 집이세요 아니면 아뜰리에? 아뜰리에. 이건 제가 작년에 선보였던 페르소나 시리즈의 하나의 시리즈인데 이 작품은 두 작품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서 200호 정도 규모의 사이즈 작품인데요. 이 정도 사이즈는 작업을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개인전을 크게 할 때는 대표작으로 한두 점씩 선보이고 있어요. 우와. 굉장히 큰 그림 많이 그리신다. 보석 같은, 보석 못지않은 스톤 파우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원석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원석에 천연 염색이 돼 있는 가루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위에 채색을 제가 직접 드로잉을 하기도 하고 그 표현하는 거에 따라서 제가 어떤 거를 표현하고 싶은 거에 따라서 재료는 그 위에 다 얹어지는데 아, 이거 식혜 만들고 버려지는 보리 부산물로 만들어진 쿠키인데요. 환경에도 도움되고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즐겨 먹어요. 아니 뭐 드시는데 이게 왜? 불 들어왔네요. 저도 미처 몰랐던 제 안의 저를 다독이고 들여다보고 생각하게 되고 치유하는 과정을 겪죠. 그 과정이 다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체력 소모도 엄청날 것 같아요. 그림 그리실 때. 그렇지 않아요? 게다가 이렇게 막 엎드려서 시간이 가는지 모르게 시계를 안 뒀어요, 작업실에. 그럼 제가 너무 힘들어질까 봐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아우 안 되겠다. 너무 배고파. 밥 먹고 해야겠다. 아 이제 드디어 식사 좀 하러 가시는 거예요? 아, 네. 제가 즐겨가는 맛집이 있어가지고 먹고 해야겠어요. 아니 유한 씨 여기가 진짜 식당이 있는 거 맞아요? 네, 여기 엄청 유명해요. 여기 365일 사람 한 번도 안 끊기고 아, 진짜? 엄청난 어딜까요? 사람들이 오는 되게 유명한 곳인데. 식당이에요? 집 같은데? 저희 집이에요. 집이에요. 네. 너무 좋다. 내가 날 보이는 게 민망하지. 뭐야? 와, 테라스가 엄청 크네요. 옛날보다 더 좋았어. 저희가 뷰가 탁 튀었었는데 앞에 저기가 막혔어요, 공사. 이 뷰에 너무 제가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보자마자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계약해가지고 집에 숲속살이를 시작했는데 여기 들어와서 산 뒤로는 그냥 뭐랄까 삶의 가치가 조금 이렇게 하루하루 좀 이게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림 그리실 땐 또 막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한참 집중하시니까 저런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멍만 하고 있어도 너무 좋아요. 그렇죠. 뭐 그림을 소장한 게 아니네요. 브로콜리 씻고 계신데 왜 불이 들어왔죠? 뭘 잘못했나 보네요. 우리 타프로님에게 딱 걸렸습니다. 아, 요즘 많이들 드시고 아시던데 두부면이라고 두부를 면처럼 만들어 놓은 거라 두부예요. 되게 건강하게 드시는데? 저는 야채 되게 좋아해가지고 지금은 굴소스를 하는 건데 두부로 단백질?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 섭취를 이렇게 습관화해서 좀 이렇게 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밥도 잡곡밥으로. 32국밥. 반 대추 넣고 진짜 건강하게 드시네요. 와, 32개가 있어요. 국내에 있는 잡곡이랑 잡곡은 다 들어가요. 와, 32국밥이면 한 번 떴을 때 32개가 다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잘 섞어야 되겠다. 아 제가 5구까지는 들어봤는데
32국이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대충 읊어주세요. 그러니까 뭐 수수, 뭐 병아리콩, 뭐 와, 다 기억을 하시네요, 또. 쌀로써 들어가는 잡곡은 아시는 건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온밥으로 하는 초밥이 맛있어요. 간단하게 먹어볼까요? 근데 매일 이렇게 드시는 건 아니죠? 이렇게 예쁘게. 아, 제가 예쁘게 약간 드세요? 그 플레이팅 하는 걸 좋아하고 아니 여기서 식사를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이러려고 여기 왔으니까요. 1년 반 동안 300명 정도를 초대해서 50첩 반상 코스로 이게 뚝딱뚝딱 금방 만드시는구나. 요리하시는 것도 두 좋아하시고. 발로 들어왔다가 한 4발로 뛰어. 매일 토랑의 실제로 여기 난간에 너무 좋아요. 그 힐링이 어디에서도 그 채울 수 없는 힐링. 부럽죠? 와. 와. 네, 7번째 지구인 스타 김리원 씨의 일상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트테이너의 그 진면모를 아주 제대로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해갈 수 없는 시간. 지구와 지구인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 관문이죠. 생활환경 전담 타프로님의 검열관과 들어보겠습니다. 연기면 네. 연기. 그리고 분명히 그림이면 그림. 요리면 또 요리. 근데 그러면서 또 환경을 중간중간에 챙기시네요. 네, 네. 탑프로에 딱 걸려서 푸드 업사이클링을 칭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회 때 의류 업사이클링에 대해서는 그쵸.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근데 푸드 업사이클링도 뭐 재활용의 뭐 일환인 건가요? 음식을 생산할 때 남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생산하는 과정에 남는 그렇죠. 부산물들 같은 거. 그런 거를 가지고 새로운 음식물로 탄생시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런 걸 처음 듣거든요. 아, 네. 근데 혹시 해외에서는 그런 게 조금 활발히 되고 있나요? 네, 해외에서는 요즘에 버려질 법한 거를 가지고 네네. 그걸 자기 사업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음식업에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미국 쪽을 보면 또 마요네즈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회사가 다른 그런 팔라펠 혹시 들어보셨어요? 팔라펠이 뭐예요? 그 병아리 콩으로 만드는 중동 음식인데, 그러니까 다른 업체에서 그런 거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부산물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마요네즈에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영국 쪽에는 뭐 맥주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이 맥주 회사가 샌드위치 업계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샌드위치를 대량 생산해서 이렇게 팔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사시면 껍데기가 없잖아요. 빵 껍질이. 끝에. 그러네. 끝에 없잖아요. 그게 다 잘려나가고 그리고 모양이 안 예쁘면 다 버리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들 가지고 와서 발효시켜서 맥주를 만들어요. 와, 좋다, 그거. 그래서 규모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사업화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소비자한테 가기 전에. 네. 그렇구나.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업사이클링, 푸드 업사이클링이 좀 활성화됐으면 너무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오늘 그나저나 칭찬만 하고 넘어가시는 건가요? 아, 계속 칭찬을 받으시네요? 그래요. 최초예요. 칭찬이 받는 게스트는. 그럴 리가 없는데 아까 네. 2번 들어왔었는데. 네, 칭찬만 네. 해드리면 좋기는 한데 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면 배우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탑프로에 딱 걸렸어 바로 주방에서 버려지는 물입니다. 네, 물 물이었어요. 많이 쓰셨나요? 아까 브로콜리 씻으실 때 불이 들어오긴 했었는데.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때였는데 그게 이제 물을 틀어놔서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물을 먼저 이제 받아놓고 하시면 그게 이제 더 좋긴 해요. 대한민국에서 현재로서 이제 하루 동안 이제 가정집에서 이제 사용하는 수돗 물량을 보면 얼마 정도 될까요? 70리터. 70리터 올라가야 돼요. 목욕도 해야 되고 씻어야 되는데 안 씻는데 해야 되고 밥도 해 먹어야 되고 화장실 물도 내야 그렇죠. 되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예, 맞아요. 다 포함시키시면 한 189리터
80%가 되는 거죠. 80%.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집에서 주방에서 뭐 설거지를 하시거나 아니면 뭘 씻고 계시는데 그냥 이제 이렇게 틀어놓고 하시면 그 몇 분에 따라 뭐 얼마 쓰게 되고 이런 걸 다 계산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물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틀어놓으시면은 사실 한 이제 100리터의 물이 이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100리터면은 10분 동안 틀어놨을 때 100리터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 쉽게 500ml 생수병 물로 셌을 때 그게 한 20병인 거잖아요. 200개네. 200개 대박. 200개. 와, 그건 엄청난 양인데. 네, 리원 씨의 상황을 봤으면 거의 잘 하셨는데 그냥 그 잠그기만 하셨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 물 맞는 거를 갖고 계셨거든요. 그 거기다가 인터폴크를 찍어서 씻고 계셨는데 그걸 그냥 받아놓고 끄고 씻고 만약에 버려야 되면 버리고 다시 또 재우시고 다시. 이렇게 하시면 네, 완벽한 거죠. 그 절약 효과를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물을 받아 썼을 때 한 60% 정도 물 사용량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40부터 와, 되게 네. 많이 줄인다. 그러니까 설거지를 할 때 왜 옛날에 엄마들 이렇게 설거지통이라고 맞아요. 이렇게 볼 같은 데다가 물을 담아놓고 항상 거기에 그릇 담가서 맞아 세제 넣고 불려서 했었는데 네. 우리 어머니들이 진짜 물 절약을 잘하셨던 거예요. 맞아요. 네네. 그 그거 방법을 잘하는 거예요. 써야겠구나. 근데 요즘 주부님들이 이런 정보를 많이 얻으셔서 정말 물 아끼려고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 자랑스러운 K 주부의 한 사람으로서 네네.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우리가 설거지 같은 거 할 때 네. 이제 물 틀어놔야 되는 경우 보통 이게 한 줄기로 나오는 직수형 네네네. 그게 있고 또 이렇게 다른 모드로 하면은 샤워형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설거지를 할 때 샤워용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작은 물량으로도 이 닿는 단면적이 더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 하나를 씻더라도 직수형은 가운데만 물이 들어오는데 샤워형은 전체적으로 다 고루고루 물을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샤워용으로 하면 훨씬 물을 아낄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좋은 하나 팁이네요. 팁으로 드릴게요. 네. 네. 아, 물줄기 형태로도 이렇게 절약을 할 수 있다고 네. 하니까 꼭 신경 써가지고 사용을 해야겠네요. 집중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비만입니다. 건강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중년 세대 이후에는 그냥 찐다. 아, 왜? 원인 중에 하나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아, 말도 안 돼. 그런 사람은 없어. 자, 이제 또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지구와 지구인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죠. 지구인 스타 김리원 씨의 생활 습관이 신체 환경에는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시간입니다. 자, 리원 씨. 이 시간쯤 되면 다들 떨려 하시더라고요. 어떤 결과 예상하시나요? 전혀 예측을 못하겠어요. 저는 되게 네. 나름 관리를 하고 건강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없으시죠? 네. 지금 이 시간쯤 되면은 누구나 다 떠는 시간이 네. 되잖아요. 오늘도 우리 실장님이 검사 결과를 가져와 주셨거든요. 자, 실장님 검사 결과 가져와 주세요. 일단 오늘 음악이 뭔가 바뀌었는데요? 네, 오늘 기분 좋네요, 실장님이. 이미 반백년 살았는데 유전자를 이제서 이제라도. 네,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김리원 씨의 결과가 있고요. 실장님 고생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우선 이제 김리원 씨가 그림을 그리시잖아요. 이제 작업을 하시면은 굉장히 장시간 그림을 그리시게 되죠. 자칫 관리를 소홀히 하면 좀 위험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크롬인데요. 크롬인데요. 크롬. 네. 크롬에 이제 중독이 되면 일단 신장이라던가 간, 심혈관 관계 이런 이제 질환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그림을 그리실 때는 더욱더 관리가 필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또 신체적 특성을 파악하는 유전자 검사 진행을 했는데 집중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이 리원 씨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질환이 바로 신장암입니다. 콩팥. 네. 진짜요? 네, 콩팥암. 이 리원 씨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질환이 바로
신장암입니다. 신장암. 네. 진짜? 네, 콩팥암. 유전적으로도 이게 좀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나타났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체지방 지수를 뜻하는 BMI 때문인데요. BMI 아시죠? 우리가 비만도를 측정하는 때 아마 좀 이상하다 싶으실 거예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날씬하시잖아요. 네. 뭐 BMI 수치가 당연히 정상입니다. 네네. 지금은 정상인데 만약에 이 BMI가 증가를 하면 우리의 이제 신체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세포 분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가 콩팥암, 이 신장암의 발생 위험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등수를 우리가 네. 보통 매겼잖아요. 네네네. 환경적인 요인만 봤을 때 이제 100등 중에 45등 하셨어요. 100등 중에 네, 45등. 근데 이제 생활 습관을 개선하시면 86등으로 내려갈 수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있네. 네. 그러니까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1등이 될 수 있다고 나왔어요. 보통 1등 보기 힘든데 그래서 우리가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미래 질환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구의 스타 김리연 씨가 가장 중점적으로 짚어봐야 할 질환은 그럼 뭘까요? 제가 지금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살짝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평소에 관리를 정말 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미래 질환 결과에서는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 말씀드렸거든요. 네. 바로 비만입니다. 아, 진짜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어. 말도 안 돼. 아니, 아까 영상 볼 때도 너무 날씬하셨는데 맞아요. 비만이라니 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식사도 네. 항상 건강식으로 되게 신경 건강하신 써서 걸 하시더라고요. 드시고, 그쵸. 네. 안 그래도 미술 활동 때문에 지하에서 이렇게 엎드린 자세로 작업을 하니까 소화도 제대로 안 된 채로 뭐 붓기도 이렇게 부종이 된 채로 네. 너무 그런 자세를 하니까 뭐 제가 또 40대 중반 이후로는 신진대사가 뭐가 급격하게 바뀌어갖고 1kg 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임신하고 20kg가 쪘고 진짜 맘 놓고 먹는다 싶으면 저도 엄청 먹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너무 먹는 거 맛있는데. 되게 좋아해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두 분 다 예쁜 배우님들이라서 그러니까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맞아요. 네.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나이 먹을수록 체중 조절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원 씨도 이제 다이어트를 아마 지금도 더 찌지 않으시려고 노력을 계속 하시겠지만 그 이유가 바로 나이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냥 살찌면 아유 나이 들어서 그래. 이거 당연한 거야. 못 빼. 우리 못 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중년 세대 이후에는 그냥 찐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이 먹는 것도 너무 서러운데 이 나이살까지 감당해야 된다 이게 너무 서글퍼지는데 정말 나이를 먹을수록 더 살이 찌기 쉽다는 거잖아요. 그 원인이 도대체 뭔 거예요? 노화가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신진대사가 저하가 되잖아요. 기초대사량이 감소된다 네.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근육량도 줄어들고 근데 그 근육량 자리에 이제 지방이 쌓이게 되고 그럼 이제 확실히 젊을 때보다 더 살이 많이 찌게 되는데 여성들은 이제 출산이나 완경을 겪잖아요. 네네. 그냥 나이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게 이제 완경 이후에는 그냥 있었는데도 평균적으로 5kg가 체중이 늘어요. 그냥 늘어요. 그냥. 네. 안 돼. 근데 보통 나이를 이제 자연의 순리라고 하는데 제가 막 그 순리를 관리한다고 거스를 수가 있을까요? 거슬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윤프로님은 아직 그 나이가 안 돼가지고 너무 저기 평온하게 질문을 절실함이 없어요. 지금 절실함이 없어요. 진짜 우리 나이 되면 이제 절실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살을 찌우는 원인 중에 하나가 탄수화물 때문에. 네, 탄수화물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탄수화물 사랑이 진짜 유명하거든요. 맞아요. 일단 밥심으로 산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 한국인의 식탁을 조사해 보면 탄수화물 비율이 67%나 차지를 하고 있고요. 한국인 10명 중에 6명이 이제 탄수화물 과잉 섭취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나이살에 또 탄수화물 막 지금 충격받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구인 스타 김리연 씨와 또
지구인들의 신체 건강을 위해서 우리 최 프로님이 준비하신 게 있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비만은 이제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리원 씨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만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네. 이 지구인이 비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책을 준비했습니다. 비만으로 온몸이 무너지고 있는 지구인들을 위한 몸테크 솔루션.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이거요? 선인장 같기도 네. 하고. 그래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이 식물의 정체는 바로 시서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아, 처음 들어봐요. 네네. 처음 들어봐. 시서스는 이제 인도나 또는 특정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인데요. 영국식품표준청이나 또 캐나다 연방보건부에서도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인정을 하고 있으면 분명히 어느 정도 좀 입증이 된 거 있겠죠? 아, 오늘은 너무 빨리 들어오시네요. 네, 뭐 설명을 드리기도 전에. 그래서 제가 인체 시험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네. 과체중 성인에게 이제 8주간 이 시서스를 섭취하게 했는데, 체중이 7.4kg 감소가 됐고요. 와. 네, 체지방은 7.9% 감소가 했습니다. 그래서 허리둘레가 8.6cm, 엉덩이 둘레는 9.1cm 감소를 했어요. 엄청난 빠른 효과네요. 네, 두 달 맞아요. 안에. 지금은 8주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제 시험 2주만 해도 체중이 2.47kg 감소를 했고요. 4주 후에는 체중이 4.35kg 그리고 체지방도 5.1%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한 달 만에 4kg가 엄청 빠진다고. 맞아요. 네. 한번 마셔볼까요? 향이 안 나는데? 여기 안에 시서스가 들어있는 거죠? 구수한데요? 예. 둥글레 차갑게 여름에 마시기 좋은. 이미 다 드셔버려. 중학교 드셔버려가지고. 아니 근데 이 시서스가 도대체 어떤 원리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시서스가 이 비만과 관련된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하게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 시서스와 관련된 호르몬들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식욕 조절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렙틴입니다. 아, 렙틴. 들어보셨어요? 한 적이 있었던 네. 거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밥을 먹게 되면 이제 배가 부르잖아요. 배가 불렀을 때 이제 뇌에서 우리한테 그만 먹어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네. 근데 배가 부른데도 또 먹는 사람들 있죠? 그럼요. 네, 대부분. 보통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렙틴이 힘을 잃게 돼요. 그래서 렙틴 저항성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근데 이제 이때 시서스가 그 렙틴 호르몬을 적절하게 유지시켜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렙틴 호르몬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네. 그리고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 왜냐면 맞아요. 결국 살찌는 원인은 이 식욕 조절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두 번째 호르몬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비만에 영향을 주는 두 번째 호르몬은 그 지방분해 호르몬 아디포넥틴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처음 좀 어렵죠. 이 아디포넥틴이 이제 운동할 때 지방을 연소시키는 호르몬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아디포넥틴이 불균형하면은 우리가 뭔가 운동을 하는데도 지방이 잘 안 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살이 쉽게 빠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호르몬은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입니다. 들어보셨죠? 네네. 그래서 이 세 가지 호르몬이 이제 비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뚱보 호르몬 삼총사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서스가 뚱보 호르몬이라는 세 가지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줘서 이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역시. 명료하게 딱 맞아요. 뇌생남면요, 뇌생녀. 아, 맞습니다. 예, 과체중 성인에게 이제 실제로 이 시서스 추출물을 8주 동안 섭취하게 했는데 매일 시서스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은 식욕 조절 호르몬 렙틴이 28.9% 감소를 했고요. 거기다가 지방분해 호르몬 아디포넥틴이 또 36.2% 증가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또 세로토닌은 무려 115.7%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도 우리가 계속 밥을 먹기는 먹잖아요. 네. 계속 먹으면서 지방이나 탄수화물이 그래도 쌓일 텐데 그냥 호르몬을 조절한다고 해서 그게 다 뭐 해결되는 건 좀 약간 무리지 않을까요? 진짜 타프로님 때문에 제가 사실 좀 힘들어요. 되게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질문에는 아마 이게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시서스 속에 두 가지 성분이 있어요. 우리가 네. 주목해야 될 성분인데 첫 번째가 이소람네틴이라고 하는 성분이거든요. 소화 효소의 활성화를 억제를 시킵니다. 탄수화물을 흡수, 분해되지 않게 덜 쌓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성분은 퀘르세틴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이 퀘르세틴 성분도 좀 지방 배출을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시서스에는 양파에 60배 퀘르세틴이 함유되어 있고요. 이 이소람네틴은 레드와인의 1850배나 더 들어있다고 합니다. 굉장한 와우. 양이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제가 조금 설명 쉽게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지금 양쪽 그릇에 이제 물과 소화 효소를 넣었어요. 둘 다. 그런데 한쪽에만 시서스 추출물을 넣었거든요. 둘 다 이제 빵을 넣고 관찰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변화를 한번 볼게요. 물과 소화 효소만 넣은 곳의 빵은 어떻게 됐어요? 흐물흐물. 그렇죠. 분해가 됐네. 분해가 됐어요. 흐물흐물해졌죠. 시서스 추출물을 넣은 쪽은 빵의 형태가 그대로네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 시서스 때문에 효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이 탄수화물 흡수가 억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박. 신기하다. 네. 마지막으로 시서스를 먹을 때 꼭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시서스 추출물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300mg이거든요. 꼭 적정량 지켜서 드시고 또 임산부나 수유 중인 분들은 드시기 전에 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시서스가 그러니까 야생식물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인정한 이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인체시험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고 드시는 게 훨씬 좋겠죠. 네. 네, 지금까지 김리연 씨와 함께 최근 대세 투자 아트테크부터 환경을 위해 바꿔야 할 우리의 생활 습관 그리고 우리의 신체까지 3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구인더하우스 함께 하신 시간 김리연 씨 어떠셨나요? 제가 지금 개인전을 또 앞두고 있는데 건강도 챙기고 또 환경도 생각하면서 제 몸과 또 제 작품도 건강하게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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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라떼를 찾는다면 내일의 향해도 없다. 지구인이 레벨업되는 시간 지구 인더하우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우리나라 외식 물가도 최고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저희가 요즘 둘 다 재테크에 좀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하나 있어. 벼락거지라고. 나 가만히 있었는데 거지됐다. 대출 금리가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를 작정인가요? 투자 전략 같은 거 많이 잘 알려주지. 그죠? 덜 깨먹으면서 좀 잘 굴리는 법? 저도 오늘은 다른 때보다 귀를 좀 쫑긋하고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채널 A